베트남을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트남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다낭. 관광산업이 부흥하면서 베트남의 외교적 연결다리 역할까지 하던 다낭시가 결국 파산 발표를 했습니다. 다낭시가 발표한 부채 금액은 무려 17조 도,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베트남 경제가 크게 침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낭시의 70% 이상을 책임지던 한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뚝 끊기면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다낭을 살리기 위해 긴급 사태를 선포했고 전국 지자체 재정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베트남의 한국 물건 구매 장려 정책 등이 동원되고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려질 정도로 한국인들의 필수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을 향한 베트남의 무례한 행동, 일본과 외교의 손을 잡는 등의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한국인들의 신뢰를 모두 잃은 상황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비상사태입니다. 다낭시가 파산하면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만 121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낭은 남북으로 길쭉한 베트남의 허리 부분 중앙에 있는 대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이면서 관광산업으로 가파른 성장을 이뤄내면서 베트남 현지에서도 위상 높은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를 다낭시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판민진 총리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으로 베트남 다낭시를 꼽았으며 전 국민이 다낭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낭시는 파산 조짐이 보이던 지난 3월부터 도시 경제의 핵심 사업인 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정부 역시 한국 제품 구입하기 운동을 하면서 뒤늦게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도 다낭시를 베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하면서 다낭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인민위원회는 당시 매체 인터뷰에서 다낭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치명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상당하다며 우리를 살릴 건 한국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한국인들을 위한 호텔 서비스 강화, 한국 대기업 유치를 위한 친한국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는 한국인들을 위한 관광 인프라 개선까지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부터 언론까지 한국 띄워주기에 나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인들을 유치하려고 이러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런 유치 활동 없이도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겹친 베트남의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9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철은 다낭시에서는 성수기로 불렸으나 우리나라 항공편도 베트남행 항공편이 줄어드는 등 베트남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한 관광거리에는 한국어로 된 간판도 흔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소외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노선을 정리한 항공사들은 줄어든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베트남을 차선책으로 선택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항공편이 50% 이상 늘었고 관광 수입도 80% 흑자를 보는 등 베트남의 수혜는 분명했습니다. 이후에 박항서 매직이 탄생하면서 베트남과 한국은 중요한 외교 파트너가 되기도 했으며 베트남의 한국은 돈이 되는 중요한 나라가 되면서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 사랑도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원인이 한국이라는 루머, 그리고 박항서 감독을 향한 무례한 행동이 화를 불렀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코로나 사태가 절정이던 당시 주요 확산 원인으로 대한민국을 콕 집어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국민들의 혐한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감정이 박항서 감독에게 갔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억지 정책과 혐한 감정을 가만히 보고 있을 한국인들이 아니죠. 해당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퍼지자 우리 국민들은 베트남 안가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여파가 베트남 불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긴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파산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또
이럴 때를 대비해 저축해둔 국채 발행 한도까지 초과하면서 정부마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재정 악화와 지역경제 몰락이 동시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낭시가 최종 파산할 경우 베트남은 다른 나라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력을 상실하면서 정부의 기능도 완전히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공무원 숫자도 7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대책을 우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비책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낭시의 파산 발표는 주변 지역 경제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지방 도시들은 현재 국가적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행업계도 베트남으로 향하는 패키지 서비스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베트남 정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여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여행사들은 일본 패키지를 중심으로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낭시는 현재 호텔, 대형 식당, 카페 등 관광 관련 상점 및 숙박업소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직원들 역시 무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역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며 뒤늦게 심각함을 인지한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뾰족한 대책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자 베트남 국민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시민단체들은 한국과 다낭을 위한 한국 유치하기 운동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국 제품으로 바꾸기, 간판에 한글을 의무적으로 추가하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원흉이 한국이라고 하고 축구도 키워줬더니 무례한 말이나 하는 베트남이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베트남은 파산이 답이고 다낭시뿐 아니라 베트남 중앙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M이 베트남 합작법인인 SCJ 홈쇼핑을 시작으로 중국 2개 합작법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법인 철수를 순차적으로 진행, 해외 사업을 모두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베트남 케이블 방송사 SCTV와 합작한 SCJ 홈쇼핑의 보유 지분 50% 전량을 합작사에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은 2011년 7월 베트남에 진출해 현지 홈쇼핑 시장 점유율을 45%까지 끌어올리면서 업계 1위 업체로 성장했지만 2018년부터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이 악화하자 진출 10년 만에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2004년 중국 상해 진출을 시작으로 천진, 광동으로 확대했던 중국 사업 역시 모두 정리합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영향으로 광동 지역 사업을 우선 철수한 데 이어 나머지 법인에서도 영업 적자가 늘어나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CJ 홈쇼핑은 2013년 필리핀 최대 민영 방송사인 ABS-CBN과 50대 50으로 설립한 합작법인 엑제이와 2016년에 설립한 말레이시아 합작법인도 지분 전량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CJ 홈쇼핑은 지난 2004년 중국을 시작으로 9개국 14개 지역에 진출했던 글로벌 사업을 15년여 만에 모두 정리하게 됩니다. CJ 홈쇼핑은 국내 홈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새로운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글로벌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다른 국가 대기업들도 베트남 철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뒤늦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명 발표를 하는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참한 최후는 이미 시작됐고 베트남의 운명은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